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밤 마지막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정치권을 관통하는 중요한 뉴스 몇 가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제 방송 꼭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있었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개천절 행사 경찰 강력하게 단속을 잘했다. 이 경찰의 노고를 각별히 치하했어요. 경찰도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철저하게 대비해서 빈틈없이 차단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경찰한테 고맙다 얘기한 것을 보면 개천절 행사에 이어서 10월 9일 한글날 행사에 있어서도 이번같이 경찰 차벽 재인산성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쌓아달라. 이런 명령으로 들립니다. 경찰한테 고맙다고 할 게 아니라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협조했어요. 지금 이번 방역과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고맙다고를 이렇게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대통령이 사과할 목소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번 해수부 관리 북한에 의한 피격 사건입니다. 이거 우리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는데 이런 거나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경찰 차벽과 관련해서 재인산성도 나오고 있지만은 야당의 비판은 비판대로 굉장히 크지만은 여당 내에서 범여권이죠. 열린민주당 최강욱이 지난번에 청와대 비서관을 하다가 열린민주당 창당해가지고 비례대표로 이제 당선된 최강욱인데, 이번 경찰 차벽과 관련해서 기본권의 제한은 매우 유감스럽다. 요렇게 한마디 그래도 했어요. 물론 이 보수단체에서 드라이브 스루 시위 집회한 거 이거 비판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이 최강욱의 입에서, 최강욱이가 누굽니까? 우선 윤석열이를 최대한도로 빨리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최강욱이잖아요. 그리고 주비에와 라인을 같이 하는 사람이 바로 최강욱이에요. 이런 최강욱 의원이 이번에 이 경찰 차벽과 관련해서 이 기본권의 제한은 유감스럽다. 왜냐하면 유감이라는 말을 하고 기본권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걸 보면 이 본인이 변호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한 그런 이 기준을 갖고 얘기했을 텐데, 말로는 하여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제약하려는 정부의 고충은 이해한다. 요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차벽을 설치한 것에 관해서 기본권 제약이다. 요렇게 얘기한 것은 그나마 마지막 남은 법률가로서의 양심이 그래도 조금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경찰의 노고를 수석보좌관회의서까지 공개적으로 수고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진영 정치에 앞장서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국론 분열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보수 우파를 견제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심리가 바로 이 말 한마디에 다 함축적으로 내포된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매우 우려스러운 소리. 이번에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4가지다 9가지다 해가면서 법원이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어요. 그만큼 집회 결사의 자유, 헌법상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상의 가치나 정신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한 축이 바로 민주당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차벽 재인산성까지 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미디어 언론 상생 태스크포스, 이름은 참 네이밍은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잘 짓는지 제가 한번 모시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좀 배우게. 그래서 이 가짜뉴스 근절을 등을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하나 만드는데 이름이 말이죠, 미디어 언론 상생 태스크포스예요.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이 뒤에서는 가짜뉴스로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즉 정부 여당의 정책 기조와 정부 여당에서 밝히는 맥락과 반대되는 비판적 뉴스는 전부 다 가짜뉴스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추미애 아들과 관련해서도 추미애 입에서 나오잖아요. 가짜뉴스 만든 사람들, 자기가 이번에 사과하지 않으면 전부 고소하겠다까지 밝혔어요. 그리고 이번에 북한군에 의해서 사망한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측에서는
이 자기네 입맛에 들지 않으면 야권발 뉴스와 논평, 평가 이런 거는 전부 가짜 뉴스로 지금 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 잡아내겠다고 하는 것이 미디어 언론 상생 태스크포스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든다. 이 태스크포스의 위원장은요, MBC 노조 위원장 출신인 노웅래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고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부단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말로는 그렇습니다. 이 ETF가 언론 친화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오보를 방지하고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등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핵심은 이 맨 뒤에 있는 가짜 뉴스 대응 역할,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요,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이미 대통령 47시간 동안 뭐 했는지 분초단으로 밝혀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이게 부정적 가짜뉴스의 전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47시간 분초단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이 강민석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자 한반도 위기 관리를 위한 시간이었다. 아니 대통령은 말이죠. 위기 시에 지금 전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안 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이 DMZ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이 강력한 응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강력한 응징을 하더라도 시간을 조금 여유를 둘 것이냐 아니면 바로 할 것이냐. 이런 위기 시에 말하자면 대통령의 결단과 배포, 배짱 그리고 정확한 정보 판단 이런 것이 필요한데 47시간이나 아니면 6시간이나 아니면 14시간이나 이런 시간은요. 고시의 시간에 어떻게 단호한 결정이 나옵니까? 그리고 위기 관리를 위한 시간인데 위기 관리는요. 항상 골든타임 있잖아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위기 관리의 모멘텀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은 번지르르게 해요. 말은 번지르르게. 참 큰 문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당에서 이런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정부 정책과 시책, 이 정부의 홍보 라인의 반대 편에 서 있는 이러한 뉴스메이커들, 뉴스 미디어들을 전부 단속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버릴 수 없다. 더군다나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762 사살하라 이런 숫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77.62mm 이 소총을 가지고 이 사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분유를 바른 거 이런 것도 전부 주호영 원내대표가 군 정보기관의 이건 소스다 이걸 밝히면서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왜 정부가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느냐 비판을 하는데 이 정보 사항을 활용해서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썼는데 이게 이제 군에서는 지금 시비를 하고 있어요. 민감한 감청 첩보를 공개했다 이거죠. 그러면 감청 첩보를 맨 먼저 공개한 게 누굽니까? 정부 여당에서 김정은이가 이 북한 군 통신을 감청했다는 것을 정부 여당이 먼저 썼어요. 써놓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762 그다음에 분유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제 말하자면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이런 거에 관해서 이 국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군 첩보가 흘러나온 것에 대해서 전반적 법률 컨트롤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법에 위반되면 고발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이제 단순한 언론 미디어 TF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제 법률까지 동원해가지고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왜냐하면 지금 뭐 검찰, 경찰, 법원 할 것 없이 전부 장악하고 있는 게 현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소 불위의 권력의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이거 휘둘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야당에서 나오는 이러한 첩보의 공개 또는 공격의 수위를 무디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당당치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강경화 장관 남편 계속 논란이 촉발되고 있어요. 지금 장진영 변호사 이 손학규 보좌관 했던 사람인데요. 이 강경화 남편 도대체 4,000평짜리 그리고 이 한남동에 있는 외교부 장관 관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 땅이 4,000평짜리고 이 건물 이 연면적이 400평짜리나 되는데
여기서 살면서 답답해가지고 해외 나가겠다는 거는 도대체 서민들 생각을 해봤냐? 어떻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할 것이냐? 예. 그래서 20, 30평짜리 집에서 사는 10평짜리 오피스텔에서 다람쥐처럼 쳇바퀴 도는 생활하는 일반 서민들 얼마나 힘든지 아냐? 도대체가. 그러면서 이제는 그렇게 개인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으면 공직을 떠나서 해라. 요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뻔뻔함이 미덕이고 염치는 폐기할 유산인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권력순위 5번째 안에 드는 초고위직 장관, 게다가 최장수 장관의 가족이 누가 뭐라든 내 개인의 삶이 중요하다며 해외여행 마음대로 다니면 말단 공무원보다도 아무 벼슬도 없는 일반 국민들보다도 못한 것 아니냐? 요렇게 지금 일가를 가하고 있다. 정말 반성하십시오. 반성. 더 이상 제 논평이 필요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요, 이 중앙일보의 오병상의 코멘터리에서 오병상 칼럼니스트가 한마디 하고 있어요. 추미애, 강경화, 그리고 나오나 이런 제목하에 이 쭉 논리 서술하고 있는데 이 관통하는 것은 결국은 정의입니다. 정의 개념 안에서 봤을 때 이 추미애와 그 다음에 강경화 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나오나 가왕 나오나 씨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사이다 발언으로 들려지고 메시지 있는 발언으로 들려지고 시원하다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는 이유는 바로 정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특히 또 겸손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출 줄 알기 때문에 국민적 환호를 받고 있다. 요렇게 지금 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린다면요. 나훈아는 특권을 요구하지 않았다. 유행가 가수라는 위치를 지켜냈다. 연습만이 살 길이라며 목소리와 몸매도 잘 관리했다. 출연료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돈 받으면 방송국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까. 대신 프로그램 연출에서 편집까지 자신의 메시지를 철저히 관철했다. 정치적인 멘트도 의도된 것이다. 이 정치적 멘트도 의도됐다고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당만 빼고는. 그 다음에 가황이니 가왕이니 누가 더 노래를 잘하니 촌수 없니 등등은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스스로 노력해서 오른 자랑스러운 자리에서 스스로를 낮출 줄 알았기에 갈채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참 영리한 신비주의 전략가입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은 추미애와 이 강경화를 비판하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이 정서적 흐름과 똑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 기사를 읽으면서 사실 좀 눈물이 좀 났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해수부 공무원 피살된 공무원 아들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딸은 초등학생입니다. 자, 이런 어린 딸 아들, 이 사고가 있기 얼마 전까지 화상 전화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들이 대통령한테 직접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제목에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되어 있는데요. 북피살 공무원 아들 문에 대통령의 자녀라면 지금처럼 하셨겠나 요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쓴 서한문 전문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꼭 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니까요. 반드시 읽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현재 조선일보 단독 보도했으니까 모든 언론 매체에서 보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대통령이 아실 수 있도록 보좌진들 반드시 보고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통령은 이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을 청와대로 꼭 어린이날 아이들만 초대만 하지 말고요. 특별 초대를 해서 꼭 어깨를 두들겨주고 본인 사제를 털어서라도 대학까지는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빠가 자신에게 중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뭘 하고 있었느냐 요렇게 편지를 썼어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번에 연평도에서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격당한 공무원의 아들입니다. 현재 고2에 재학 중이며 여동생은 이제 8살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통화를 했고 동생에게는 며칠 후에 집에 오겠다며 화상통화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아빠가 갑자기 실종이 되면서 매스컴과 기사에서는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연일 화제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과 저와 엄마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요. 그래서 수영을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 아빠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해수부 관리에 대해서 월북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39km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은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겪는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겪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어린 동생은 아빠가 해외로 출장하신 줄 압니다. 아빠가 며칠 후에 집에 가면 선물을 사준다고 하셨기에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매일 밤 아빠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잠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무원이었고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아니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되어 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런 눈물 나는 편지를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 이 부하들, 신복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편지를 읽을지, 이 편지를 읽으면서도 계속 월북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가짜 뉴스메이커라고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이 경찰 차벽, 재인 산성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그렇게 경찰을 취하를 했지만은 진인 좋은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낙연 대표에게 글을 올리고 있어요. 얼굴은 하나요, 입이 두 개인 기형생물이다.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모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해수부 공무원의 그 아들 대통령한테 올린 글을 보니까 이낙연 대표도 이 진인 좋은산의 글을 읽어서 민심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 팩트도 다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면의 못에서 승천을 우르던 잠룡이 마침내 수면을 깨뜨리고 모습을 드러냈을 때 얼굴은 하나요, 입이 두 개인 기형생물인 것을 어느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대표를 입을 두 개를 가진 기형생물에 빗대면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님께 바치는 산성가로 이렇게 제목은 되어 있는데, 저와 같은 논팽이가 어제 배고프다고 읍소하고 오늘 배부르다 배들 두드리는 것과는 다른 동질의 사건에 동등한 잣대를 들어 스스로의 줏대를 세워가는 이것은 올바른 정치인의 기질이자 성정의 문제일 것이다. 광우병 사태가 한창이던 그때 이낙연 당 대표님께서는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했고, 이제 그 말들은 숙주를 찾아 저에게 옮겨왔으며 다시 이 글을 통해 당 대표님께 불러붙어 주인을 찾는 모양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발언과,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가 지난 2일날 이 전절 보수단체의 집회를 앞두고서 서울경찰청을 방문해서 단단히 조치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비판하고 있어요. 이런 발언과 행보는 작금의 사태에 도움은커녕 대립과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할 뿐이다. 경찰관 기동부대는 일개 정당의 대표를 비유하는 사설 군대가 아닌 국가 공무원들의 집단이다. 이것은 거대 여당의 자만에서 비롯된 정치적 행보에 불과하며 신종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 권리마저 박탈당한 국민에 대한 극심한 조롱에 가깝다. 마땅히 시정돼야 하며 스스로 각성할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이낙연 대표는
반드시 이 산성가 전문을 읽어보고 앞으로의 활동에 참고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편안히 주무시고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꼭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